2차 함수를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2차 함수라는 거는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나오지만 y는 이제 x에 관한 식이 있는데 x에 관한 식의 최고차의 개수가 뭐일 때 2차일 때 우리는 2차 함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2학년 때 배웠던 1차 함수 같은 경우는 y는 뭐가 됐었어? ax 플러스 b 이렇게 돼 있었지. 그래서 최고차의 개수에 따라서 우리는 몇 차 함수냐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야.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 2차 함수를 배우고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면은 3차 함수, 4차 함수 같은 걸 이제 추가적으로 배웁니다. 자, 어쨌든 y 이렇게 a에 관한 2차식으로 되어 있으면은 2차 함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우리가 1차 함수에서도 여기 b가 뭐 0이 돼도 상관이 있었어 없었어? 상관없었지. 얘가 뭐 이렇게 돼도 얘는 뭐니까 1차 함수였으니까. 자, 2차 함수도 마찬가지로 최고차항의 개수가 뭐가 되면 되는 거냐? 이렇게 제곱이 있으면 되는 거고, b라든지 c 같은 경우는 0이 돼도 상관은 없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a, b, c는 이제 뭐 어떤 숫자다라고 나와 있고, a는 그 대신 뭐가 안 된다? 0이 안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a가 만약에 0이라면은 이제 이게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니까 2차 함수가 될 수가 없다. 이런 말이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자, 이와 같이 y가 x의 2차 시계로 형태로 나타낼 때 우리는 얘를 2차 함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겠다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반드시 y가 있어야 되고요, equal이 있어야 되고요, x의 제곱이 반드시 세 가지가 있어야 우리는 2차 함수다 라고 얘기를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니까 y는 마이너스 x제곱 뭐 이런 식으로 3x제곱 마이너스 1 뭐 이런 식으로는 2차 함수가 맞다라는 거지. 얘는 이제 우리가 1차 함수라고 부르면 되겠죠. 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얘하고 얘는 이제 고등학교 우리가 1학년 때 배우는데 이제 뭐 분수함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함수의 이름을 붙일 때 x 위치가 어디냐가 이제 중요해. 알겠어? x 위치가 지금 얘네들은 실제 x 위치가 뭐니? 다 분자잖아. 그래 안 그래? x 위치가 분자에 있을 때 우리는 다항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최고차항의 개수에 따라, 최고차항의 지수에 따라서 이름이 붙여지는 거야.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x 위치가 이제 이렇게 분모에 있을 때 우리는 분수함수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고등학교 1학년 가면은 또 배우는데 이렇게 x 위치가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루트 안에 또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수를 무리수라고 하잖아. 그치? 그것처럼 얘는 이제 무리함수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부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분수함수라든지 이제 뭐 루트가 있는 무리함수 이런 거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워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리고 다항함수 중에서 3차 함수, 4차 함수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고, 또 고등학교 2학년 때 뭐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이런 함수들은 다 또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웁니다. 여러분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새로 배우는 함수만 5가지예요.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새로 배우는 함수는 이제 2가지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고등학교의 수학은 이제 함수가 거의 반 이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함수가 굉장히 중요해. 자, 그 다음에 참고로 자, y가 이제 이러한 식으로 되어 있을 때 x 값이 구체적으로 주어져 있지 않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x가 뭐 0에서부터 뭐 10까지다 이런 식으로 x가 주어져 있지 않다라는 거야. 그랬을 때는 우리는 뭐든 뭐로 생각한다? 실수 전체라고 생각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2차 함수 같은 경우는 일단 4가지의 형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선생님이 4가지 형태만 좀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오늘 그 4가지 형태의 함수를 다 배워볼 거야. 1차 함수 같은 경우는 y는 뭐가 있었어? ax 플러스 b 해가지고, a가 0보다 클 때, a가 0보다 작을 때, a가 기울기니까 올라간다, 내려간다. 뭐 이 정도밖에 없었잖아. 그치? 2차 함수는 얘보다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 자, 2차 함수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y는 ax 제곱,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야. 이 a는 선생님이 그냥 1이라고 생각해 볼게. 가장 기본적으로 이런 함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y는 x제곱 플러스 이런 식으로 여기 있는 숫자는 아무거나 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있고요. 세 번째는 y는 x-1의 제곱 이런 식으로 이런 모양을 하고 있는 완전 제곱식으로 하고 있는 모양이 있고 네 번째는 x-1의 제곱 더하기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네 가지의 형태로 우리가 구분해서 공부를 좀 하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이 세 가지 같은 경우는 이 친구를 갖다가 뭐 하는 거냐? 평행 이동을 한 거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자, 이 친구를 갖다가 얘는 y축으로 평행 이동을 한 것이고 얘는 x축으로 평행 이동을 해. x축 평행 이동 여러분이 아직 배우지 않았어요. 중2 때는 y축 평행 이동만 배웠으니까. 그 다음에 얘는 x축과 y축으로 한꺼번에 다 이동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인 이러한 내용을 다 배울 것이고 일단은 가장 기본이 되는 이제 이 친구부터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y는 자, x제곱이라는 이러한 함수는 그래프가 과연 어떻게 그려질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알겠지? 얘를 우리가 x축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얘를 y축이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함수 그래프라는 거는 x 값을 집어넣었을 때 그 y 값이 나오겠지. 우리가 걔를 뭐라고 불러? 좌표라고 부르는 거야. 그 좌표도를 이렇게 찍어 보면서 우리가 그래프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판단할 수가 있어. 그러면 x에다가 0을 한번 넣어봐. 그럼 y 값이 뭐가 되겠니? 0이 되겠지. 그 얘기는 뭐냐면 얘는 0,0이라는 점을 지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럼 0,0은 이제 뭐 여기라고 볼 수가 있겠다. 그쵸? 그 다음에 x에다가 1을 한번 넣어보자. 그럼 y 값도 뭐가 되겠어? 1이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가 1이면 여기가 1 그러면 이 점도 지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 다음에 x가 2면 y 값은 얼마가 되겠어? 4가 되겠지.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그냥. 그러면 내가 2일 때 나는 뭐 2, 3, 4, 5, 6, 7, 8, 9 이렇게 1, 2, 3, 4 2, 3, 4, 5 4, 5, 6, 7, 8, 6, 9 이렇게 봅시다. 그러면 2일 때는 4니까 여기를 지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 다음에 여기를 3이라고 한번 해보면 3일 때는 뭐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9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럼 3일 때 9니까 여기서 이렇게 해서 대략 이 정도의 점을 지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럼 우리는 이제 이러한 친구들을 자연스럽게 한번 이어보자 이렇게. 근데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요. 곡선으로 이어줘. 곡선으로 이으면 얘가 이렇게 이러한 모양으로 움직이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치? 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좀 더 우리가 따져보면은 x값이 마이너스 1일 때는 얼마일까? 얘가 지금 제곱이잖아. 그래 안 그래? 제곱이니까 자연스럽게 x가 1이든 x가 마이너스 1이든 둘 다 우리는 1인 걸 알 수가 있고요. x가 마이너스 2면 4인 거 알 수가 있고 x가 마이너스 3이면 9인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겠네. 그치? 즉 x값이 이렇게 절대값이 똑같으면 y값도 뭐하다? 똑같다. 이러한 특징이 이차함수에서는 주어진다라는 거야. 그래서 쌤이 얘도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보면 자 얘를 마이너스 1, 얘를 마이너스 2, 얘를 마이너스 3이라고 한번 해보면 여기 지나고요, 여기 지나고요, 여기 지나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얘도 선생님이 한번 부드럽게 이렇게 이어보면은 이런 모양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러면 여러분 눈으로 봤을 때 여기 있는 이 빨간색 모양하고 여기 있는 파란색 모양이 얘들아 이 Y축에 대해서 어떤 모양 같아? 대칭이 되겠지, 대칭. 대칭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 빨간색을 이 Y축을 중심으로 기준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접어보자는 얘기야. 알겠니? 그러면 파란색 모양이 되겠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어? 우리가 이런 걸 대칭이라 그래. 그래서 일단은
y = x제곱이라는 걸 우리는 이러한 몇 개의 숫자들을 한번 넣어가지고 좌표를 우리가 먼저 찾았지. 그리고 그 좌표표면 나타내고 이렇게 부드럽게 한번 이어보니까 바로 뭐가 되냐? 이러한 모양의 그래프가 만들어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래서 우리는 2차 함수의 이러한 그래프 모양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포물선이라고 불러요. 포물선. 그래서 2차 함수는 이러한 포물선의 모양을 뭐한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한번 볼게요. 자, y는 x제곱의 그래프를 한번 해본 거야. 2차 함수 y는 x제곱의 그래프는 원점을 지나고, 왜 원점을 지나냐? 여기 x에다가 0을 집어넣었잖아. 그러면 y가 뭐가 되겠어? 0이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는 원점 여기를 지난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겠지. 원점을 지나고 아래로 이렇게 볼록한 곡선이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알겠어? 그 다음에 두 번째, y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쌤이 아까 얘기했었죠? 자, 이 y축에 대해서 이 빨간색과 파란색은 서로 뭐다? 접으면은 겹쳐진다. 접을 때 겹쳐지는 거를 우리는 수학에서는 대칭 관계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y축에 대해서, 이 y축에 대해서 얘네 둘이는 대칭이다. 그 다음, x가 0보다 작을 때, x가 0보다 클 때야. x가 0보다 작을 때는 파란색 모양이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럼 파란색 모양은 감소하는 모양이니, 증가하는 모양이니? 우리가 함수 그래프에서 감소하고 증가를 따질 때는 왼쪽 그래프 위에 있는 왼쪽에 있는 점과 오른쪽에 있는 점을 가지고 따지는 거야.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을 바라봤을 때 이렇게 내려가는 모양이면 우리는 감소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때 왼쪽 점에서 오른쪽 점을 쳐다볼 때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이면 증가한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 보니까 x가 0보다 작을 때 라고 했네. 그치? 그러면 x가 0보다 작을 때는 지금 어느 구간을 말하는 거냐면 이 구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 맞죠? 그럼 이 구간은 지금 그래프가 뭐 하고 있니? 내려오고 있는 거 알 수가 있겠지. 내려오고 있는 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고? 그렇지. 감소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감소라는 거는 x가 증가하면 y는 뭐한다? 감소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x하고 y하고 증가하면 감소하고 반대로 x가 감소하면 y는 증가하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x가 0보다 클 때는 바로 어느 부분을 말하는 겁니까? 이 부분 말하는 거잖아요. 이 부분. 그치? 이 부분은 선생님이 말했던 것처럼 왼쪽에 있는 뭐 두 점을 이렇게 찍은 다음에 왼쪽 점에서 오른쪽 점을 한번 쳐다보란 얘기야. 어떤 모양을 하고 있어?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렇지? 올라가고 있으면 우리는 얘를 뭐라 그래? 증가한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얘기지. 증가한다는 얘기는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하고 x가 감소하면 y도 뭐한다? 감소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 꼭 아셔야 될 거. 자, y는 x제곱의 그래프라는 거는 얘는 2차 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그래프고 마치 1차 함수에서 y = x 그래프를 지금 배우는 거와 똑같은 거야. 알겠니? 자, 원점을 반드시 지나간다 라는 거. 그 다음에 아래로 볼록하다. 아래로 볼록하다. 얘가 이제 양수일 때 아래로 볼록합니다. 자, 음수일 때는 이제 바로 배우겠지만 위로 볼록하는 거예요. 위로 이렇게 모양이. 그리고 y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x가 0보다 작을 때, 즉 이쪽 구간에서는 감소하는 형태, x가 0보다 클 때는 증가하는 형태다라는 얘기지. 1차 함수 같은 경우는 증가하든지 감소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했지. 맞죠? 그런데 2차 함수 같은 경우는 반드시 증가와 감소, 감소와 증가 또는 증가와 감소가 반드시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2차 함수는 자, 이렇게 포물선으로 생겼는데 여기 이제 이렇게 가운데 이 어떤 이 축에 대해서, 직선에 대해서 대칭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항상. 그리고 가운데 이 점을 갖다가 우리는 꼭지점이라고 부르는데, 어쨌든 이 축에 대해서 한쪽이 감소하면 한쪽은 증가하게 되고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그으면 한쪽이 증가하면 다른 한쪽은 반드시 뭐하게 돼 있다? 감소하게 돼 있다. 증가와 감소가 반드시 어떻게 돼야 된다? 같이 이렇게 들어있는 함수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y equal x 꼭 기억하시고, 자, 이번에는 y equal x 제곱은 x 제곱인데 앞에가 마이너스가 붙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알겠지? 그러면 자, 똑같이 한번 해보자. 자, x에 0을 집어넣으면 y는 그대로 0이 되겠지. 맞죠? x에 1 집어넣으면 여기가 1인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는 마이너스 1일 것이고, 2면은 마이너스 4가 될 것이고, 3이면 마이너스 9가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여기 있던 얘를 1,1이라고 한번 보자. 1,1. 그러면 얘는 1, 마이너스 여기 있던 점이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온다라고 보면 되겠지. 여기가 2,4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가 얘가 2, 여기를 갖다가 3이라고 볼게. 그러면 여기 있는 점이 이렇게 해서 1로 내려온 상황이 되겠지. 2, 마이너스 4가 돼야 되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3,9라 그러면 얘는 3, 마이너스 9니까 여기 있던 점이 그대로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내려온 상황이 된다는 얘기야. 즉 여기 있던 점들이 다 밑으로 뭐 한다 생각하면 돼? 내려온다 생각하면 되겠지. 그렇게 되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그래프에 대해서 이런 식의 뒤집어 놓은 거하고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알겠지?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그려진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자, y는 x제곱하고 y는 마이너스 x제곱 이 두 그래프를 보게 되면 항상 그 함수는 얘들아 그래프의 모양과 그래프의 위치를 우리가 알아야 돼. 1차 함수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면 이 a를 가지고 우리가 뭐를 판단했니? 모양을 판단했어. 왜? a가 올라가느냐 a가 내려가느냐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었지. 그리고 이거 a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됐어? 급하게 올라갔었죠. 또는 급하게 내려오거나. 그러니까 여기 있는 a를 우리는 어떤 거를 판단할 수 있냐? 모양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야. 기울기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b는 아 이러한 모양을 가진 애가 얘는 우리가 뭐라고 불렀어? y절편이라고 불렀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애를 만약에 y는 x 더하기 1이면 얘는 기울기가 지금 1이잖아. 그래 안 그래? 기울기가 1이라는 건 x가 1 증가할 때 y가 1 증가하는 거니까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되는 거야.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런 애를 어디다 갖다 놓으면 되는 거야? y절편이 1인 점에다 갖다 놓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를 1이라고 하면 얘를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즉 여기 있는 y절편은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모양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함수는 모양이 아니고 위치. 그래서 모양과 위치를 가지고 우리는 뭐 할 수 있어?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제 이차 함수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은 모양을 누가 담당하느냐 사실은 그 얘기야. 알겠지? 모양은 누가 담당하느냐? x제곱 앞에 있는 이 친구가 뭐 하는 거야? 모양을 담당한다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여기가 x제곱의 개수가 양수면 이런 식의 아래로 볼록한 모양이 될 것이고 x제곱 앞에 개수가 음수면 위로 볼록한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뭐 한다? 그려진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를 이제 우리가 1이 아닌 어떤 a로 이렇게 한번 잡아줘 볼게. 얘도 ax제곱인데 여기는 a가 0보다 크다. 여기는 a가 0보다 작다. 그럼 음수가 되겠지. 그러면 이 a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얘가 어떻게 되느냐? 좁아집니다. 이런 식으로. 작으면 작을수록 이렇게 넓어진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이거는 마치 뭐하고 똑같냐? 1차 함수에서 여기서 a가 크면 클수록 a가 1일 때하고 a가 2일 때를 비교해 보면 a가 1일 때는 어떻게 돼? 기울기가 1인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근데 a가 2일 때는 좀 더 급경사 모양 이렇게 모양이 되겠지. 더 이렇게 급한 모양이 된다는 뜻이 되는 거야. 그래서 마찬가지로 2차 함수도 a가 크면 클수록 좁아집니다. 이렇게 축을 향해서. 그리고 a가 작으면 작을수록 얘도 이렇게 얘 입장에서 봤을 때
크면 클수록 가까워지고 작을수록 멀어지는 거 알 수가 있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작으면 작을수록 멀어진다 라고 보면 되겠네. 그리고 A가 만약에 음수면 똑같이 얘가 만약에 1이라고 했을 때 만약에 얘가 2다 라고 하면 조금 더 이렇게 좁아지는 모양, 이 가운데 선 중심으로 해서 A가 만약에 2분의 1이다 그럼 얘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넓은 이런 모양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자 얘를 한번 이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1차 함수에서 이제 선생님이 4가지 형태가 있다고 했는데 이 친구만 배우면 나머지 3개는 평행 이동과 연관된 거기 때문에 이 친구 하나만 공부를 실제로 하면 됩니다. 자 예를 좀 보면 2차 함수 y는 ax 제곱의 그래프야. 그러면 자 이 친구는 여기 지금 보는 것처럼 원점을 무조건 지나는 거야. 원점을. 왜? x에다가 0을 한번 넣어봐. 그럼 당연히 y값도 뭐가 되겠어? 0이 되겠지. 그 얘기는 0,0이라는 점을 무조건 뭐 해야 된다? 지나야 된다. 그 얘기가 되겠죠. 맞죠? 그리고 y축에 대해 대칭이다라는 거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기울기의 이 가운데 선 이게 바로 뭐라는 얘기야? y축이구나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리고 이 y축은 우리가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y축은 x값이 얼마인 겁니까? x값이 0인 직선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지. 여기 있는 이 y축은 x 이퀄 뭐라고? 0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직선의 방정식을 보면 자 원점 지나고 y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a가 0보다 크면 a가 0보다 크다는 얘기는 지금 양수를 말하는 거죠. 예를 들면 2분의 1, 1, 2 이렇게 말하는 거지. 자, a가 0보다 크면 아래로 볼록한다.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지금 모양이 그려져 있는 걸 여러분이 볼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개수가 2분의 1, 2에 따라가지고 2분의 1일 때 이러한 모양이라고 한다면 1일 때는 이러한 모양이 되고요. 그 다음에 2일 때는 이러한 모양이 점점 뭐가 되는 거야? 가운데 축을 향해서 가까워진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크면 클수록 뭐가 되는 거야? 가까워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그리고 작으면 작을수록 뭐가 된다? 점점 이렇게 X축 쪽으로 이렇게 더 이렇게 널찍하게 넓게 이렇게 퍼진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A가 0보다 작으면 위로 볼록하다라고 되어 있지. 그러니까 얘는 양수일 때는 이렇게 아래로 볼록했는데 이렇게 음수일 때는 얘도 한번 보자.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빨간색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이렇게 됐어요.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는 이러한 모양으로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일 때는 이렇게 어디로 가냐 마이너스 2일 때는 이렇게 됐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쵸?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게 1차함수 생각해보면 간단해. 1차함수 보면은 얘가 지금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x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마이너스 2x는 더 이렇게 급하게 되겠지. 그치? 마이너스 2분의 1x는 이렇게 되는 거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2, 얘가 마이너스 1,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즉 절대값을 씌웠을 때 수 자체는 얘가 더 크잖아. 얘가 더 크잖아. 그치? 근데 이제 여기 있는 이 양수도가 양수하고 똑같이 이야기하려고 절대값을 했을 때 크면 클수록 y축에 가까워진다 이런 얘기야.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나와 있네. A의 절대값이 뭐할수록 클수록 그래프의 폭은 뭐한다? 좁아진다. 즉 이 가운데 축에 대해서 점점 붙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자, 2차 함수 y는 마이너스 ax 제곱의 그래프와 x축에 대해 대칭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마이너스 얘들아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 2분의 1x 제곱하고 마이너스 2분의 1x 제곱 두 개만 한번 비교해봐. 그러면
이 파란색의 모양과 이 파란색의 모양이 어디에 대해서 대칭관계 같아? X축에 대해서 대칭관계 같습니까? 이걸 기점으로 해가지고 접으면 어떻게 되겠어? 두 개가 만나겠지. 그치? 우리가 이렇게 뭔가 어떤 가운데 선을 중심으로 해서 접었을 때 만나게 됐을 때 우리는 얘를 대칭관계라 그래. 그러니까 y는 2분의 1 x제곱과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즉 여기에 있는 것이 절대값은 똑같고 부호가 반대일 때 x축 대칭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여기 있는 이제 2라고 여기 있는 마이너스 1. 이 빨간색 그래프 두 개를 비교해보면 이거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2일 때 마이너스 2일 때 이 검은색 두 개도 x축에 대해서 뭐다? 대칭이다 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차함수 y는 ax제곱의 그래프와 같은 이러한 모양의 곡선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포물선이라고 부르겠다는 얘기거든. 포물선. 자, 포물선은 선대칭 도형이다. 선대칭 도형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이 선에 대해서 뭐라는 얘기야? 서로 대칭관계다 그 얘기야. 선대칭 도형. 그 대칭축을 포물선에 뭐라고 부른다? 축이라고 불러. 즉 여기 있죠? 이거 이름 다 아셔야 돼요. 얘를 축이라고 축. 이러한 모양은 포물선. 그리고 여기 이렇게 증가와 감소가 바뀌는 이 점 있지, 이 점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꼭지점이라고 부르겠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포물선과 축의 교점을 포물선의 꼭지점이라고 한다. 이 포물선과 축의 교점이라고 했는데 얘를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증가해서 어디로? 감소로 바뀐다든지 또는 이렇게 됐을 때도 있으니까 얘는 증가, 얘는 감소잖아. 그래 안 그래? 증가해서 감소로 이렇게 바뀐다든지 아니면 감소해서 증가로 바뀐다든지 알겠지? 이렇게 뭔가 증가, 감소가 바뀌는 점이 있겠지. 그 점을 우리는 뭐라고 꼭지점이라고 부르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차함수 y는 ax제곱의 그래프는 원점을 꼭지점으로 하고 여기 보시면 자, 다 어디를 해서? 원점을 했지. 원점을 꼭지점으로 하고 y축을 축으로 하는 포물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 y가 x에 대한 이차함수인 거는 동그라미 아닌 거는 x표 한번 해봐라 라고 했네요. 얘 당연히 뭐 아니겠죠. 그쵸? 얘는 뭐 여기 x제곱 있으니까 너는 맞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치? 이런 거는 여러분 뭐 다 아시다시피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3x잖아. 그럼 x제곱 없어지니까 당연히 너도 안 된다 이런 거 뭐 금방 알 수 있는 문제네. 다음에서 y를 x의 식으로 한번 나타내고 이차함수인지 한번 살펴봐라 그런 얘기잖아. 그치? 그러면 한 변의 길이가 x인 정사각형 만드세요. 그리고 얘를 뭐라고 그래? x라고 하겠다는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y라는 거는 뭐냐? 정사각형의 둘레의 길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둘레의 길이라는 거는 당연히 x일 거 아니야. 그럼 x가 몇 개? 4개가 되겠지. 그러니까는 4x 이렇게 식을 세워야 되겠지. 그러면 얘는 1차 함수네요. 아니겠죠? 반지름의 길이가 x인 9가 있어. 9. 그쵸? 자, 9. 9의 건널비 공식이 뭐죠? 반지름이 이렇게 뭐 9가 있어. 얘가 r이야. 반지름이 r인 9가 있습니다. 9의 건널비 뭡니까? 3분의 4 파이 r 제곱 이렇게 되는 거 알고 있어요? 아니지. 9 건널비 4 파이 r 제곱이지. 부피가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고 그치?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면 건널비가 y니까 y는 4 파이 r 제곱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근데 반지름이 x라고 했으니까 얘만 뭘로 바꿔주면 돼? x로 바꿔주면 되겠지. 그러면 여기 있는 파이는 얘들아 문자니 숫자니? 파이는 수지 수. 뭐 3.14 이러한 수야. 문자 아니야. x, y 이런 것처럼 그런 게 아니야. 파이는 3.14 얼마라는 무리수야. 무리수. 그러니까 얘는 수가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얘는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가 맞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연속한 두 자연수 x하고 x 플러스 1의 곱이라고 했으니까
y는 그러면은 뭐야? 얘하고 얘를 곱하라 이런 말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당연히 얘는 뭐 x제곱 플러스 x니까 제곱이 있죠? 당연히 이차함수가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자, 이런 거는 뭐 함수값 구하라는 문제잖아. 그치? x에다가 얘를 집어넣어봐 이런 얘기잖아. 똑같은 문제입니다. 이거 그 1차 함수하고 0 집어넣으면 00 되니까 얘가 되니까 마이너스 5겠구나 라고 보면 되겠지. f1은 1 집어넣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1 플러스 3 빼기 5 이렇게 되겠네요. 보이는 x에다가 뭐 집어넣으면 되니까 1 집어넣으면 되니까 그쵸? 그러면은 얘는 뭐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얘는 그러면은 뭐가 마이너스 2 집어넣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제곱하면은 4에다가 빼기 있으니까 마이너스 4가 될 것이고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마이너스 5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15 이렇게 될 수가 있겠네. 마찬가지 3분의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9분의 1 3분의 1 집어넣으면 플러스 1 빼기 5 이렇게 되겠다.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9분의 1이 있고 여기가 마이너스 4잖아. 그렇지? 9, 4, 36이니까 37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런 것들은 그냥 x값이 이거일 때 y값이 얼마냐 그 얘기고 여기 보이는 x자리에다가 얘를 집어넣어서 계산해서 나온 결과가 바로 y값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y는 x제곱의 그래프에 대한 다음 안에 알맞은 거를 써봐라. 어디로 볼록하냐 그 얘기야. 자, 꼭 기억해야 돼. 얘가 양수야. 자, 여기 지금 얘들아 a 값이 얼마인 거니? 1인 거잖아. 그렇지? a 값이 양수면 아래로 볼록. 오케이? 여기는 원점. 그 다음에 a 값이 음수면 얘는 양수, 얘는 음수 이렇게 된다고. 알겠죠? 그래서 어디로? 아래로 볼록하다. 뭐에 대해서 대칭이다고? y축에 대해서. y축에 대해서 뭐가 된다? 대칭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디를 지나느냐 라고 했으니까 얘도 우리가 이렇게 그려보고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질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당연히 1사분면과 2사분면을 지나겠군요 라고 말하면 되겠고 x가 0보다 작을 때, x가 0보다 작을 때는 여기를 말하는 거잖아. 여기를. 그럼 얘는 무슨 함수가 어느 부분입니까? 내려오니까 감소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지. 감소한다라는 건 x하고 y가 뭐야? 반대 방향이야. x가 증가하니까 y는 뭐한다? 감소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거 외우는 게 아니고 얘들아 이렇게 만약에 감소하잖아. 그러면 이 점하고 이 점을 한번 찍어보라고. 그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야 되니까 x는 항상 증가하게 돼 있어. 그치? 그러면 y는 올라가면 증가하고 내려가면 감소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감소하는 함수는 x가 증가할 때 항상 내려가야 얘를 찾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x가 얘는 증감을 뭐 한다? 반대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올라가는 함수는 왼쪽에서 오른쪽을 가면 이렇게 x는 뭐 하는 거야? 증가하잖아. 그래 안 그래? 근데 y도 위로 올라가서 증가해야 얘를 뭐 할 수 있어? 만날 수가 있겠지. 자, 갈게요. 자, y는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하고 어디에 대해서 대칭이냐? 마이너스 x제곱이라는 거는 어떻게 그려집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이렇게. 알겠지? 그러면 얘네 둘이는 자, 여기 있는 게 y는 x제곱. 이거하고 이거의 뭐가 같으면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면 x축 대칭이다. x축에 대해서 대칭 관계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보기의 이차함수에 대해서 답을 한번 해봐라 라고 되어 있네. 그치? 자, 그래프가 위로 볼록한 거. 위로 볼록한 거는 얘를 말하겠지. 얘를. 맞죠? 그러면 얘는 y는 ax 제곱에서 a 값이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 뭐가 돼야 돼? 음수가 돼야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음수인 거를 찾으라 지금 그 얘기야. 그러면 여기 뭐 기억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리을 이렇게 두 개 있겠지. 그래프의 폭이 가장 넓고 폭이 높다라는 거는 얘들아 이거를 우리가 높다라고 하니 얘를 높다라고 하니 당연히 얘를 높다라고 하지. 그러면 뭐라고 했어? 절대값이 뭐 할수록 작을수록 절대값이 클수록 y축에 붙는 거야. 1차 함수 생각해 보면 된다고. y는 ax에서
A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누가 가장 Y축에 붙어? 3이 가장 붙잖아, 이렇게. 똑같다고, 얘들아. 그러니까 1차 함수 그래프를 그대로 연관지어 생각을 해보시면은 괜찮아요. 그래서 폭이 가장 넓은 거를 찾으라는 거는 여기에서 절대값을 씌웠을 때 가장 작은 애가 누구냐? 이거를 물어본 거고, 그건 답이 뭐가 되겠어? 디귿이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지. 그치? 그 다음에 X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고 얘기를 했네. X축에 대해서 대칭이 되려면 뭐가 돼야 된다고? 서로 부호가 반대이고 절대값이 같아야 된다고. 알겠지? 그러면 리은하고 누가 되겠습니까? 리을 얘네 둘이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맞습니까? 자, AX 제곱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 실수 A의 뭘 구하라고? 범위를 구하라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자, 일단 A라는 친구는 이렇게 아래로 블록이지? 아래로 블록이면 누구보다는 커야 되겠어? 0보다는 커야 되겠지. 양수가 돼야 되니까. 그래 안 그래? 그런데 폭이 여기 있는 이 친구보다는 지금 뭐합니까? 넓잖아. 그래 안 그래? 폭이 넓다라는 거는 폭이 좁은 것보다 작다라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누구보다 2보다는 작은 이렇게 범위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A라는 거는 자, 얘가 지금 마이너스 2잖아. 그래 안 그래? 절대값이 작은 거야. 그러니까 얘는 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돼야 돼. 돌리지 지금 너도 지금. 좀만 정신 차리고 봐봐.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얘기야. 알겠어? 근데 누구보다는 작아야 돼요?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1보다는 뭐 하다는 얘기야? 작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절대값을 씌웠을 때 마이너스 1보다는 커야 되는 거야. 그치? 폭이 좁으니까. 폭이 좁은 거는 절대값이 크다고 알겠지? 절대값이. 절대값. 자, 여기 있는 친구가 얘를 뭐 한다? 지난다. 지난다는 말은 그냥 우리가 무슨 말이라고요? 대입이라는 말이라고 그냥. 그치? 대입해보자. 얘는 X, 얘는 Y니까 9는 3을 대입하면은 9A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는 뭐 A는 뭐 당연히 1인 거 금방 알 수 있고 이 친구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8은 A 곱하기 제곱이니까 4분의 1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넘어가면은 A는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32 이렇게 될 수가 있겠네. 두개 될 이차함수의 모양이 이거라니까 얘들아. Y는 자 AX 제곱 이게 일단은 기준이야. 이게 기준. 알겠지? 얘는 어떻게 모양 그래프가 그려진다고 이렇게 X축 이렇게 있으면 Y축 이렇게 있으면 XY A가 0보다 크면은 이렇게 아래로 블록 이렇게 그려진다고. 반드시 어디를 지난다? 원점을 지난다. 오케이? 그리고 이 원점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기준점이 되겠지? 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 꼭지점 이렇게 부른다고 알겠지? 그래서 얘는 0,0을 뭐라고 불러? 꼭지점이라고 불러. 그 다음에 A가 음수이면은 이러한 모양의 함수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얘기지. 됐어요? 얘는 위로 블록이다 라는 얘기고 얘도 마찬가지로 0,0이 꼭지점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자, 두 번째 우리가 이제 그럼 해볼 거는 뭐냐면 얘가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이제 얘야 얘.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첫 번째 이 친구하고 비교해 보니까 어떤 거 차이만 나는 거냐? 뒤에 얘가 이렇게 붙은 거야. 그러니까 함수식에다가 뒤에 어떤 숫자가 붙었어. 예를 들면 자, y는 x제곱이 있었는데 얘들아 y는 x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됐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면 이렇게 x가 아닌 상수항이 이렇게 붙을 때 우리가 얘를 얘들아 앞으로 뭐라고 부를 거냐면 y축으로의 평행이동이야. 뭐라고? y축으로 평행이동이라고. 왜 y축으로 평행이동이라는 말을 붙이냐면 여기 보세요. 얘는 0,0이었잖아. 그래 안 그래? 근데 얘는 똑같은 x가 0일 때 y 값이 당연히 얘는 0인데
플러스 1이니까 0,0이었던 점이 0,1로 뭐 하는 거?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0,0이었던 점이 이게 1이라면 이렇게 움직이는 거라고,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에 있던 점도 똑같이 이만큼 1만큼 움직이겠지? 여기에 있던 점도 똑같이 이렇게 움직일 거야. 그치? 그러면 여기에 있던 모든 점들이 1만큼씩 이렇게 위로 올라가잖아. 즉 Y축 방향으로 올라가잖아. 그렇지? 우리가 그거를 Y축으로의 평행 이동이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어? 응. 그래서 자, 2차 함수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여기 써있어요. 정확하게. 얘는 얘를 이거의 그래프를 Y축의 방향으로 꼬랑지 붙은 만큼 Q만큼 평행 이동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러니까 Y = AX, 자 이렇게 검은색에 있던 모든 점들이 얼마만큼? 여기 있는 Q만큼 다 같이 이동한 거야. 다 같이. 여러분들 이거 있잖아. 이제 이렇게 체육 시간에 이렇게 체조하려고 이렇게 서서 한 줄로 이렇게. 근데 선생님이 이제 가운데 센터가 안 맞아가지고 야, 다 같이 자 왼쪽으로 일보 가, 거기다 다 같이 움직이잖아. 그럼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생각해 보소. 그냥 한다 그래. 그러면 선생님이 가만히 있고 있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쭉 서 있어. 5줄 서 있어. 얘들아, 자 다 같이 왼쪽으로 이렇게 한 발짝 이렇게 움직여. 그러면은 그 모양은 바뀌어, 안 바뀌어? 모양은 안 바뀌어. 위치가 전체가 다 같이 왼쪽으로 한 발이면 이렇게 다 같이 움직일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럼 그 모양이 그대로 그냥 위치만 바뀐 것 뿐이지. 이런 게 평행이동이야. 모양은 바뀌지 않고 위치만 바뀌는 게 평행이동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모양의 변화가 있는 게 대칭이동이야, 그게. 알겠어? 자, 어쨌든 지금 평행이동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러한 친구들은 꼬랑지가 없는 이러한 기본 그래프가 이 꼬랑지 달린 만큼 Y축으로 평행이동을 한 거야. 그래서 Y는, 그러면 얘는 누가? Y는 얘가 Y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평행이동이라는 거는 증가나 감소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냥 어느 방향으로 얼만큼 갔냐라는 거야. 그러니까 플러스면 당연히 양의 방향으로, Y축 양의 방향으로 뭐 1만큼씩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말도 우리가 안 붙여. 그냥 움직였다. 마이너스 1만큼 전체적으로 뭐 했다? 움직였다. 그런데 그래프의 모양은 플러스면 당연히 올라가는 형태의 모양이 될 것이고, 생각하세요. 머릿속으로. 마이너스면은 다 같이 내려오는 형태의 모양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이해되십니까?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친구는 이렇게 됐을 때 이 꼭지점이 뭐였어? 0,0였잖아. 그래, 안 그래? 맞지? 근데 얘는 X는 변화가 있어, 없어? X는 변화가 없어. Y쪽으로만 Q만큼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이렇게 될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꼭지점이 0,0에서 0, 뭘로 바뀌는 거야? Q로 바뀐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해한 다음에 암기하는 거야. 이해 안 된 상태에서 암기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가 0, 뭐가 된다? Q가 된다는 얘기지.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위아래로만 이렇게 움직였잖아. 그래, 안 그래? 그렇기 때문에 증가 감소의 기준점이 되는 거, 우리가 얘를 뭐라고 부른다고? 축. 뭐라고 부른다고? 축. 그래, 안 그래? 축은 바뀌어, 안 바뀌어? 축은 안 바뀌겠지. 맞아? 맞아요? 이해 되고 있어요? 축은 안 바뀌죠, 당연히. 위아래만 움직였으니까. 만약에 여기 있던 친구가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만약에 가면은 여기 있던 축이 이렇게 갔잖아. 이건 축이 바뀐 거잖아. 그런데 얘 같은 경우 지금 위아래로만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축이 안 바뀌는 거야. 축은 여전히 Y축. 우리가 Y축을 뭐라고 부른다고? X = 0이라고 부른다고. 이것도 우리가 다 2학년 때 배운 거야. 직선의 방정식에서. Y축은 X = 0.
여기가 만약에 2야. 그럼 이렇게 된 거를 뭐라 불러? x 이퀄 2라고 부르는 거지. 얘가 마이너스 3이야. 그럼 x 이퀄 마이너스 3이라고 부르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 얘를 축의 방정식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그러니까 이 기준되는 이 선, 알겠지? 이 선을 우리가 축의 방정식 이렇게 붙이고, 축의 방정식은 x 이퀄 얼마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 거야. 이 얼마라는 거는 x축 어디를 지나가느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는 꼭지점, 자 이렇게 돼 있고 축은 꼭지점을 지나가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얘는 꼭지점에 뭐가 되겠어? x값이 되겠지. 꼭지점의 x값. 얘가 지금 0,0이잖아. 그러면 너는 뭐가 돼? 0이 되겠지 당연히. 꼭지점의 x값. 자, 뭐 얘는 뭐 단순하죠? 별거 없죠? 문제 좀 풀어보고 올까요? 자, 이거 하나 더 배우고 이거 하나 더 배우면 끝이야 오늘은. 자, 봅시다 여기. 그 대신 명확하게 알아야 돼. 이차 함수는 다음 이차 함수의 그래프를 y축의 방향으로 네모안의 수만큼 평행이동한 식을 구하라. y축 평행이동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그대로 갖다 붙이기만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y는 4x제곱 마이너스 2 이러면 끝나겠죠. 자, 얘는 y는 마이너스 5분의 1x제곱 더하기 3 이러면 끝나겠다. 꼭지점의 좌표와 축의 방정식을 구하시오라고 했네. 그치? 자, 꼭지점의 좌표는 잘 들으세요. 얘가 자 이렇게 이 2차 방정식이니까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렇게 뭔가 이렇게 2차가 있어. 2차 알겠지? 이렇게 2차가 있으면 얘가 0이 되는 x값이 꼭지점의 x값이야. 그러면 얘는 지금 그냥 x잖아. 그래 안 그래? 얘가 0이 되는 x값이 얼마겠어? 0이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는 이만큼 평행이동을 했잖아. 그러니까는 얘가 꼭지점의 좌표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축의 방정식은 x 이퀄 어떻게 하면 된다고? 꼭지점의 x값이 오면 된다고. 이 친구는 얘가 0이 되는 x값이잖아. 얼마겠어? 0, 꼬랑지 2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x 이퀄 뭐가 되니? 0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 이거의 그래프가 다음 그래프가 같을 때 A와 Q의 부호를 한번 구해봐라 라고 했네요. 자, 일단 얘 위로 볼록이죠? 위로 볼록이면은 A는 뭐가 돼야 된다고 얘들아? 음수가 돼야 된다고. 맞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Q는 사실 이거 Y절편이잖아. 그치? X가 0일 때 Y 값이니까 당연히 Q는 0보다 뭐하다?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여기를 좀 보게 되면 아래로 볼록입니다. 아래로 볼록이니까 A는 0보다 뭐하다?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Y절편이 지금 원점 아래에 있잖아. 그러니까 Q는 뭐가 된다? 음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좀 전에 배운 거하고 관련된 내용이었고, 자, 두 번째 평행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평행이동을 하면 이제 이런 모양이란 건 뭐냐면, 자, y 이퀄 x 제곱이 있는데 y는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즉 x가 이렇게 바뀐 거야. 이렇게. 알겠어? 뒤에 꼬랑지 있어? 없어? 뒤에 꼬랑지 없어. 얘는. 그러니까 y축으로는 움직인 거 아니야. 얘는 원래 이렇게 원점에 있던 애잖아. 그냥 원점을 지난 애잖아. x축으로 움직이는데 x를 얼마큼 움직이냐? 얘가 0이 되는 만큼 움직이는 거야. 항상. 얘가 0이 되는 만큼 움직이는 거야. 그러면 x를 얼마큼 움직였겠어 얘들아? 1만큼 움직였겠지. 그러면 이 친구는 꼭지점이 0,0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졌을 텐데 x로 1만큼 움직였으니까 꼭지점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1,0으로 바뀌었겠지. 그쵸? 그러니까 여기 있던 애가 얘가 1이라면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된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던 점이 어떻게 왔어? 1만큼 이렇게 왔다는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얘도 이렇게 1만큼, 얘도 1만큼, 얘도 1만큼 이런 얘기야. 얘도 1만큼, 얘도 1만큼, 얘도 이런 식으로 다 같이 움직인 거라고. 다 같이 움직여야 돼. 아까 선생님 체육 시간 얘기했죠? 다 같이 움직여야 했는데 혼자만 졸고 있다가 안 움직이면 혼날 거 아니야. 다 같이 움직여야 될 거 아니야. 평행이동이라는 건 다 같이 움직이는 거야. 아시겠죠? 얼마큼 움직인다고? 완전 제곱 안에 있는 얘가 0이 되는 만큼 움직인다고. 자, 하나 더 해볼게요. y는 x 플러스 2의 제곱 이렇게. 그러면 얘는 x 쪽으로 얼마큼 움직였을까? 얘가 0이 되는 만큼이잖아. 그치? 그럼 마이너스 뭐가 되겠어? 2가 되겠지.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얘는 원래 이렇게 돼 있는 애가 마이너스 2만큼이니까 얘를 마이너스 2로 잡으면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 이런 애가 되겠지. 이해되셨어? 자, 우리는 지금 두 가지 배웠습니다. 자, x제곱이 완전 제곱 형태가 아니고 이렇게 돼 있고, 알겠지? 꼬랑지가 붙었을 때는 y축으로의 평행이동. 알겠어?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완전 제곱의 형태가 되면은 x축으로의 평행이동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선생님 이름을 좀 붙여줄게. 좀 기억하기 좋으라고. 자, 이 친구는 y축으로 평행이동 하잖아. 그치?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 처음에 이제 움직이지 않는 이 친구는 원점을 너무 사랑해서 원점을 떠날 수가 없는 애야. 얘는 그냥 원점 붙박이야, 붙박이. 딱 붙어 있는 원점에 그냥. A 값에 따라서 뭐 하는 것 뿐이야? 아래 볼록, 위로 볼록. 또는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높아졌다가 좁아졌다가 이런 것만 하는 거지. 원점을 떠날 수 없어. 얘는 원점 붙박이. 얘는 Y축으로 왔다 갔다 하죠? Y줄타기. Y축을 타고 뭐 하는 거야? 꼭지점이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얼마만큼? Q만큼. 자, 그러면 얘는 뭐 미루어 짐작컨대 꼭지점이 어디 줄 타고 움직입니까? X축 타고 움직이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부르면 되게 좋겠어? X줄타기 이렇게 부르면 되는 거야. X축 평행이동. 평행이동 줄타기. 왔다 갔다. 얼마만큼? 이렇게 제곱으로 됐을 때 얘가 0이 되는 x만큼.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 한번 볼게요. 여기 봅시다. 다음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해서, 자, 그럼 어떻게 하냐면 마이너스 3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y는 잘 보세요. 한 번만 잘 보면 돼요. 여기는 부호 반대가 들어온다 생각하면 돼. 부호 반대로 들어와야 뭐가 되는 거야? 얘가 0이 되는 x값이 얼마가 되겠어? 마3이 되겠지. 그래서 약간 이 말을, 사실 이 말이 정확한 말은 아니지만 지금 중학교 3학년 거 배우는 동안은 이 말이 좋아. x는 부호 반대, y는 그대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x축으로 만약에 3만큼 이동을 해라. 그럼 식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들어가는 거야? 부호 반대로 들어간다고. 즉 마이너스 3만큼 이동이잖아. 그래 안 그래? 식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들어가서 플러스 3으로 들어갔지. 알겠어? y축으로 만약에 5만큼 평행이동했다 그럼 y는 그대로 그냥 5를 그대로 그냥 뒤에 붙여줬잖아. 무슨 의미인지 알겠니? 그래서 x는 부호 반대, y는 그대로. 고등거 할 때는 배우겠지만 x, y 원래 둘 다 부호 반대가 맞아요. 근데 이제 y에 건너오고 하고 이런 게 있어. 그래서 중학교 때는 이제 그렇게 좀 복잡하게 안 가고 그냥 x는 부호 반대, y는 그대로 이렇게 좀 이 단어를 기억하시라고. 고등거 배울 때 선생님이 명확하게 좀 평행이동에 대한 원리를 다시 한번 짚어줄게요. 그때는. 지금은 이제 그렇게 접근하면 너무 어려워서. 자, 일단 이렇게 된다는 얘기 알겠지? 그럼 얘는 뭐가 되냐? 자, y는 보자. 마이너스 2는 개수야. 개수는 그냥 그대로 이렇게 쓰는 거야. 알겠지? 얘가 들어올 때 뭐로 들어온다고? 부호 반대로 이렇게 들어온다는 얘기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하는 김에 그것까지 합시다.
그러면 얘는 꼭지점의 좌표가 뭘까? 원래 0,0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근데 꼭지점이 이만큼 움직인 거잖아. 즉 마이너스 3,0 이렇게 되겠지. y는 그대로니까. 이해되니? 자, 이렇게 있던 애가 이렇게 좀 온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여기였던 애가 이렇게 온 거잖아. 이거야 그냥. y는 변화가 없잖아. 그러면 축의 방정식은 x 이퀄 뭐가 되겠어? 꼭지점의 x값. 이렇게 돼 있던 애가 이렇게 왔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축의 방정식은 꼭지점의 x값. 알겠죠?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1,0 이렇게 되겠지. 1만큼 움직였으니까. 원래 0,0인데 1만큼 움직였잖아. 이렇게. 그럼 당연히 꼭지점이 x로 한 칸 갔으니까 1,0이 되겠지. 축의 방정식은 x 이퀄 뭐가 됩니까? 1 이렇게 되겠죠. 맞죠? 2차 함수 그래프의 꼭지점의 좌표와 축의 방정식을 구하라. 꼭지 좌표 x 이퀄 뭐가 되는 겁니까? 아니 꼭지점 좌표는 얘가 0이 되는 값이라고 알겠지? 3, 꼬랑지가 없으면 0 이렇게 보면 된다고. 축의 방정식은 x 이퀄 뭐라고요? 3 이렇게 보면 된다고. 얘는 꼭지점은 얘가 0이 되는 만큼이라고. 마이너스 4분의 1,0 축의 방정식 x 이퀄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알겠어? 그러면 얘는 얘들아 뭔 소리냐면 y는 2x 제곱이라는 애가 있다고. 얘를 갖다가 x쪽으로 3만큼 평행이동을 하면 식이 이렇게 바뀌는 거야. 얘는 y는 마이너스 x 제곱이 있어. 얘를 x쪽으로 마이너스 4분의 1만큼 평행이동을 시키면 이런 모양이 된다 이런 얘기야. 되겠니? 자, 예. 자, 이차 함수 이거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다. a와 p의 부호를 구하라. 이거네. 지금 이거는 뭐니 얘들아? 이거는 잘 봐봐. y는 ax 제곱이 그래 안 그래? x로 얼마큼 평행이동을 한 거라고? p만큼 평행이동을 한 거지. 얘가 0이 되는 만큼 이동했으니까 p만큼 평행이동했어. 그러면 원래 여기였던 애가 이쪽으로 이동을 한 거지. 원래 여기였던 애가 이쪽으로 이동을 한 거잖아. 그래 안 그래? 여기까지 되겠어요? 그러면 자 a와 p의 부호래. a는 당연히 아래로 블록인 거 보니까 양수가 되겠죠. 자, p만큼 이동을 했는데 양수로 이동했어요? 음수로 이동했어요? 양수로 이동했죠? 그러니까 p도 0보다 뭐하다? 크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알겠지? 얘는 x는 위로 블록인 거 보니까 x가 a는 음수가 되겠지? 어디로 이동했어? 음수로 이동했지? 그러니까 p도 뭐가 되겠어? 음수 이렇게 돼야 되겠네. 자, 파이널은 당연히 뭐가 되겠어? x, y 합친 거 이제 다 이동한 거. 느낌상 알겠지만 여러분이 만나게 될 이차 함수는 주로 뭐라고 보면 돼? 얘라고 보면 되겠지 당연히. 알겠어? 얘는 x로 얼마만큼? x로 p만큼. 얘가 0이 되는 만큼. y로 얼마만큼? y로 꼬랑지에 붙어있는 만큼. q만큼. 자, y는 x제곱이라는 게 있는데 얘를 x로 2만큼, y로 3만큼 한번 이동을 시켜볼게. 그러면 y는 x로 2만큼이니까 부호가 반대로 들어가고 y는 그대로 붙여준다 이 말이라고. 알겠니? 그러면 얘는 꼭지점이 0,0이었죠? 근데 얘는 뭘로 바뀌었어? 얘가 0이 되니까 2, 얘는 그대로 내려와서 3 이렇게 바뀐 거지. 당연하지. x로 2만큼, y로 3만큼 이동을 하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그만큼 다 이동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꼭지점도 0,0에서 이렇게 이동했다는 얘기야. 이거의 축의 방정식은 x 이퀄 뭐가 되는 거야? 꼭지점 x값 2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꼭지점의 좌표 축의 방정식, 얘는 이거를 x로 p만큼, y로 q만큼 평행이동을 한 것이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니야 지금. 알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얘는 이름을 뭐라고 붙여주냐?
x로 y로 어떻게 움직일 수 있어? 얘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프리가 뭔지 알지? 영어로 자유지. 그래서 프리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합니다. 결론은 얘가 있었어. 자, 세 가지가 이렇게 우리 배운 거야. y 줄타기를 하면 이렇게 y가 생기는 거지. 그쵸? x 줄타기를 하면 얘는 반대로 이렇게 들어간다고. 둘 다 이동을 하면 y는 a에 x 마이너스 x는 부호반대 y는 그대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세 가지 형태가 생긴다. 자, 얘는 y로, 얘는 x로, x로 y로. 알겠지? 자, 볼게요. 얘 봅시다. 다음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x로 p만큼 q만큼 평행이동을 했다. 자, 이만큼이란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y는 자 간단해요. 개수는 그대로 일단 쓰고 알겠지? x가 1이니까 마이너스 1로 이렇게 들어오고 y는 그대로 갖다 붙여주자. 꼭지점의 좌표가 뭡니까? 대답 좀 해. 꼭지점 좌표 뭐야? 1, 마이너스 1. 맞지? 대답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렇게 마스크 써서 안 보이는 것 뿐이죠? 마스크는 빨리 벗었으면 좋겠어. 자, 추계 방정식은 뭡니까? x 이퀄 꼭지점에 x값. 이렇게. 이게 추계 방식. 추계 방식은 어떤 의미야? 이렇게 있으면 얘를 말하는 거야, 얘를. 자, 얘는 y는 마이너스 5는 그대로 쓰시고 x 반대 플러스 2의 제곱. y는 그대로 플러스 얼마? 4 이렇게 되는 거지. 꼭지점 좌표는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2, 4 이렇게 된다고. 추계 방정식은 x 이퀄 마이너스 2가 된다. 자, 꼭지점의 좌표 부호 반대 그대로 1, 2. 추계 방정식 x 이퀄 1 이렇게. 그치? 얘는 마이너스 2분의 5, 마이너스 3. x 이퀄 마이너스 2분의 5 x값. 자, 이거의 그래프의 꼭지점의 좌표는 부호 반대 3,2다. 추계 방정식은 3이 돼야 되는데 이거니까 잘못됐죠? 잘못됐구나. 너의 그래프는 너는 잘 봐봐. 얘가 마이너스 4잖아. 그래 안 그래? 원래는 어떻게 돼 있냐? 이렇게 돼 있죠. 마이너스 하니까 마이너스 하면 굉장히 이렇게 홀쭉이 마이너스 하면 알겠지? 이런 애를 갖다가 x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2분의 1만큼 마이너스 2분의 1만큼 이라고 그래. 마이너스 2분의 1. y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3분의 3만큼이지? 그러면은 이렇게 이만큼. 즉 여기 있던 애가 이렇게 온 거잖아.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됐어요? 그럼 x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을 때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얘를 기점으로 해서 누구 말하는 거니? 얘를 말하는 거가 되겠지. 그쵸? 나중에는 이거 안 그려봐도 얘들아 그냥 머릿속에 그냥 다 이렇게 막 그려져. 그냥 이렇게. 이차함수는 진짜 중요합니다. 고3 때까지는 나와요. 계속. 그리고 고1 때는 이차함수의 심화편을 배운다 생각하면 돼. 쉽게 말하면 중학교 3학년에 있는 뭐 일품이나 블랙라벨에 있는 문제들이 고등학교 1학년 가면은 기본 문제로 나오는 거야 이제. 그래서 고1 때 1차 함수를 또 한 번 배워. 근데 그거에 심화 내용을 배운다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어쨌든 얘는 지금 증가함수입니까? 감소함수입니까? 증가하고 있죠? 올라가고 있으니까 증가 정답 이렇게 하면 되겠네. 1147번입니다. 2차 함수인 것을 모두 골라라. 2차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y가 있어야 되고 이퀄이 있어야 되고 x제곱만 있으면 되겠지. 이해 돼요? 안 돼요? 되죠? 당연히 y 있고 이퀄 있고 x제곱 있으니까
얘는 됩니까? 안 되죠. 분모에 있잖아. 그치? 분수함수. 얘는 x제곱이고 제곱이니까 얘는 x제곱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근데 빼기 있으니까 x제곱이 없어지겠지? 안 되네. 너는 맞죠? 너는 세제곱이 있잖아. 고2 때 만나요. 얘는. 너는 좀 기다려. 자, 이렇게 쭉 한번 뭐 풀어보시면 되겠네요. 자, 2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들은 사실 우리가 많이 이제 만났어. 자, 얘가 2차 함수대. 2차 함수려면 생각을 해봐라, 얘들아, 당연히. 2차 함수 개수가 지금 얘하고 얘잖아. 그래, 안 그래? 그치? 당연히 얘네가 0이 되면 되겠어, 안 되겠어? 당연히 안 되지. 응. 그러니까 3a 플러스 1 빼기 2가 0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럼 a는 뭐가 되면 안 되겠어? a는 얘네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러면 a는 3분의 1이 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지. a가 3분의 1이 되는 순간 뭐가 돼버리니까? 없어져 버리니까, 그쵸? 이가 답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거 다 똑같잖아. 2차 함수다. 그러면 얘는 x제곱의 개수, 그치? 얘가 x제곱의 개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k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 0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k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3이 0이 되면 안 되는 거고, 얘 인수분해 해보면 k 마이너스 3 k 플러스 1이 0이 되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얘가 0이 되면 안 되니까 너도 0이 되면 안 되고 너도 0이 되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k는 뭐가 3이 되면 안 되고 k는 마이너스 1 돼도 안 된다, 이런 얘기지. 이런 친구들이 답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그러니까 풀이 방법은 똑같고, 지금 이거 방금 얘들아 우리 무슨 방법으로 푼 거야? 2차 방정식의 방법으로. 이제 배웠으니까 배운 거 써먹어야지. 그치? 그래서 계속 누적되는 거야. 자, 1154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런 애들은 항상 뭐라고? x에다가 얘를 넣어라. 그때 y값이 얼마냐, 그 얘기라고. 자, 2 집어넣으면 얼마입니까? 4 더하기 6 빼기 4 이렇게 되겠지. 그럼 없어지니까 6만 남겠네. 그쵸? 자, 0 집어넣어. 0 집어넣으면 항상 얘네들은 없어지고 얘만 남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0, 여기 있는 이 얘를 갖다 우리가 뭐라고 불러? y절편이라고 부르는 거야. x가 0일 때 y값이니까. 이 y절편은 누구냐? 상수항이야, 상수항. 왜냐면 이렇게 x가 있는 애들한테 0 집어넣으면 어차피 0 되니까, 얘네들은. 그치? 0이 안 되는 유일한 애가 누구? x가 없는 애이지. 그래서 f가 0일 때는 볼 것도 없이 상수항이라 이렇게 보면 되겠지. 얘가 마이너스 4야. 마이너스 있죠? 그러면 6 플러스 4로 바뀌어서 답은 10, 이렇게 간단히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봅시다. 여기 있는 A는 여기 있는 이 친구하고 이 친구 뭐가 돼야 돼? 사이가 돼야 되겠지. 금방 알겠죠? 그러면 당연히 뭐 A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2보다 A는 커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겠다. 그쵸? 그럼 여기 안에 들어가는 친구 누가 있겠니? 얘 뭐 아니고 마이너스 4분의 3 얘 맞네. 이렇게. 그치? 2분의 1 아니고 다 아니고 뭐 괜찮죠?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는. 자, 그 다음 1163번 한번 볼게요. 자, 2차 함수 y는 ax 제곱의 그래프는 이거와 x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자, x축 대칭은 우리가 뭐가 바뀐다 그랬니? 개수의 부호가 바뀌는 거야. 위아래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렇게 있던 애가 이렇게 바뀌는 모양이 바뀌잖아. 그래 안 그래?
모양을 바꾼 애는 누구라고? A라고. 근데 모양을 많이 바꾼 게 아니라 어떻게 바꾼 거야? 그냥 방향만 뒤집은 거잖아. 그거는 방향은 누가 결정해? 부호가 결정하지. A 양수냐? 음수냐? 그래 안 그래? 그래서 X축 대칭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러면 너 A라는 거는 뭐가 되겠구나? 너하고 부호가 반대인 거. 됐어요? 마이너스 뭐가 되겠어? 12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 다음 이차함수 이거의 그래프는 이거의 그래프와 X축 대칭이래. 그럼 똑같이 뭐 B는 뭐가 되겠어? 이거의 X축 대칭이면 절대값은 똑같고 이게 부호만 반대 그냥 9분의 1이다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A, B를 곱하래. 그럼 마이너스 12하고 9분의 1 곱하니까 풀마 약분하면 3분의 4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상짜리 문제 하나 볼게요. 얘들아, 이런 문제가 나오면, 잘 들어.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 A, B, C, D에 뭐, 적당한 숫자를 써도 상관은 없어요. 뭐, 예를 들면 B를 한번 1이라고 해볼까? A를 뭐 2라고 해보자. 알겠지? 그러면 C는 뭐가 돼야 되겠어? C는, B하고 C는 지금 무슨 관계야? X축 대칭이지. 그러면 C는 마이너스 1이고, D는 마이너스 2가 되겠구나 생각할 수가 있겠지. 이렇게 해놓고 여러분이 푸시면 조금 편리합니다. 알겠죠? 그럼 A, B, C, D가 0이냐? 당연히 얘는 맞는 얘기가 되겠지. 둘이는 어쨌든 합치면 0 돼야 되겠지? 둘이는 합치면 0 되니까 맞다. 절대값 B하고 절대값 D야. 절대값 B는 1이잖아. 절대값 D는 얘는 뭐냐? 2잖아. 그치? 그러니까 D가 더 커야 되겠죠. 맞아요? 그러니까는 너는 틀렸다. 이렇게 봐야 되겠지. A, B, C, D 중 가장 작은 값은 D다. 가장 작은 값은 D 맞네. 그래서 너도 맞다. 이렇게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함수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y는 ax 제곱이야. 자, 이거 우리가 얘들아 별명이 뭐라고? 원점을 너무 사랑해서 원점을 떠날 수가 없는 애야. 원점 붙박이야. 알겠지? 원점 붙박이. 원점 붙박이는 그림 이렇게밖에 안 그려지죠? 이렇게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치? 자, y는 ax 제곱의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꼭지점의 좌표는 0,0이다. 다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죠. 축의 방정식은 꼭지점의 x값 x 이퀄 0 맞는 이야기죠. a가 0보다 클 때 아래로 볼록하다. 자, a가 0보다 클 때는 아래로 볼록 이렇게 되겠지. 너도 맞는 이야기다. 자, 이거보다 그래프의 폭이 뭐하다고? 좁다라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 당연히 얘는 2배가 됐잖아. 커졌잖아. 그치? 커지면 커질수록 폭은 뭐한다? 좁아진다. 어떻게 생각하라고? 1차 함수 기울기 생각하라고. 얘는 1, 얘는 2 이렇게. 그치? 커지면 커질수록 y하고의 폭이 뭐한다? 좁아진다. 작으면 작을수록 넓어진다. 양수일 때 기준이야. 음수일 때는 절대값을 가지고 따져야 돼. 음수일 때는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좁아진다. 맞지? 얘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잖아. 실제 마이너스이 더 큰 수잖아. 그러니까 양수는 그냥 비교하고 음수는 절대값으로 비교하고 이렇게 생각하세요. 알겠습니까? 맞죠? 이거의 그래프와 x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4번이 틀린 거지. 이거보다 좁다라고 했잖아. a하고 2a는 2a가 더 어쨌든 뭐합니까? 절대값이 크죠. 그쵸? 맞죠? a가 어떤 수든지 간에 거기다가 2를 곱한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2배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a가 양수든 음수든 절대값을 씌우면 어쨌든 2a가 a보다 뭐하다는 얘기야? 커. 그치? 절대값이 클수록 폭이 뭐한다? 좁아진다.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근데 큰 거보다 좁다라고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4번이 잘못된 거지. 마이너스 a제곱은 a하고 관계에서 뭐만 바뀐 거야? 개수의 부호만 바뀐 거지. 개수 부호 바뀐 거는 방향이 바뀌는 거야. 그래서 x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맞는 선택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70번 한 문제 더 하고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합시다. 자, 보세요. 여기가 있습니다. 지난다. 지난다라는 말은 그냥 우리는 무슨 말이라고? 대입해 이 시그널이야. 그냥 알겠지? 지난다, 대입해.
숫자든 문자든 상관없어. 그냥 무조건 대입하는 거 알겠지? 그러면 얘는 y에다가 대입하면 마이너스 a는 이렇게 되겠지? 얘를 x에 대입하면 마이너스 2a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럼 마마 없애줄 것이고, 잘 보세요. a는 0이 아니지? a가 0이 아니니까 a로 약분할 수가 있니 없니? 약분할 수 있지. a가 0이면 약분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없어요. a가 0이 아니면 a에 약분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럼 결론적으로 a는 뭐가 답이 됩니까? 2분의 1이 우리가 찾는 최종적인 답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점 이렇게 A, D는 여기 두 점은 X축 위에 있고 두 점 BC는 이렇게 그래프 위에 있다. 자, 이제 특히 2차 함수에서 이런 이제 도형하고 엮어서 문제가 잘 나오는데 정사각형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치? 얘들아, 정사각형의 가장 큰 특징이 뭐야? 당연히 네 변의 길이가 모두 똑같다는 거지. 그치? 결론적으로 여기서 이만큼의 길이와 여기서 이만큼의 길이가 뭐하다는 거야? 같다는 사실이야.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2차 함수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2차 함수는 이렇게 생기거나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 축에 대해서 얘네 둘이가 대칭이라는 얘기지. 자, 이 축에 대해서 좌우가 대칭이 되겠지.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무조건 뭐 해야 돼? 같아야 돼. 대칭이니까. 이렇게 선 그어보면 얘하고 얘하고 무조건 뭐 해야 돼? 같아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얘를 알아야 되니까 지금 아무것도 아는 게 없잖아. 그치? 그래서 이 길이를 자, 이 D좌표를 A, 0이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이제 이만큼이 뭐란 얘기니? A란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당연히 이만큼의 길이도 뭐가 돼야 되겠어? A가 돼야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러면은 A라는 좌표는 당연히 뭐가 돼야 되겠어? A가 지금 여기 이쪽에 있으니까 A는 양수란 얘기잖아.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A, 0 이렇게 될 수가 있겠지. 이해되겠니? 쉽게 말하면 A가 만약에 3이라면 얘는 마3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어쨌든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있는 길이는 뭐가 된다는 얘기야? 아, 2A겠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겠지. 여기까지 됐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C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C는 X가 얼마일 때 A일 때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A, 마이너스 A 제곱 이렇게 돼야 되겠지. X가 A일 때 A 집어넣어보면 Y 값은 마이너스 A 제곱이니까. 이해되겠니? 자, 그러면 이만큼의 길이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보면 길이는 항상 얘들아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면 됩니다. 다시 큰 값에서 뭘 빼면 된다고? 작은 값을 빼면 돼.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어떤 길이를 알고 싶으면 이 x값이 얘보다 크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얘를 빼면 되는 거고 이렇게 세로로 되어 있는 거는 위에 있는 y값에서 아래에 있는 y값을 빼면 되겠지. 당연한 얘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y값이 지금 얼마니? 0이야. 얘는 y값이 얼마야? 마이너스 a제곱이야. 그러니까 0에서 마이너스 a제곱을 빼면 얘는 그냥 a제곱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 맞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가로하고 세로가 똑같아야 되니까 당연히 여기에서 2a라는 이 친구하고 세로의 a제곱이 똑같다라고 봐야 되겠지. 그러면 이 a가 a제곱이 될 것이고 a는 당연히 뭐가 아닙니까? a는 0이 아니잖아. 양수니까. 그치? 그러면 a를 이렇게 약분할 수가 있겠다는 얘기네. 결론적으로 a는 뭐가 된다는 얘기니? a는 2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 a가 2면 당연히 여기도 4가 되고 얘도 4가 되겠죠? 그러면 둘레의 길이라는 거는 당연히 한 변이 4개 있잖아. 답은 뭐가 되겠어? 16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는 문제가 됩니다. 실제 이제 이런 문제들이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기는 해. 왜? 그냥 단순히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거라서. 알겠지?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여기가 이제 y = 9라는 얘기거든 얘들아. 이게 y = 9라는 거의 의미가 뭐냐면 이런 얘기야. 봐봐. 여기 a라는 점은 x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y 값은 9라는 얘기가 되겠지. 이 b라는 점도 x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은 y는 9라는 얘기야. 그치?
여기 C, 여기 얘는 당연히 그냥 0,9가 될 것이고, C라는, 뭐야? C가 어딨어? 야, C가 얘네요. 그쵸? C는 0,9가 될 것이고, B는 얼마, 9가 되고, C는 0,9가 되고, D도 마찬가지가 되겠지. E도 마찬가지가 되겠지. 그런데 여기 보면은, 자, B하고 E는 얘들아 딱 보니까 뭐야? 짝꿍. 그쵸? 그 다음에 누가 또 짝꿍이 되겠어? A하고 E도 뭐가 되겠어? 짝꿍.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그치?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금 이렇게 안쪽에 있는 지금 얘가 이거란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리고 바깥쪽에 있는 얘는 지금 뭔지 모르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뭐 구하란 얘기야? A를 구하란 얘기잖아. 이런 어떤 얘들아 좌표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은 내가 좌표를 가지고 구하는 거야. 좌표를 가지고. 알겠어? 그러면 여기는 지금 D라는 점은 얘들아 뭐가 돼? D라는 점은 내가 뭔지 모르지. 내가 뭔지 몰라. D라는 점은 X는 뭔지 모르고 Y는 9가 되는 거잖아. 그쵸? 그러면 Y가 9가 되는 X값을 구하면 그게 얘가 되겠지. 그러면 자 9는 3X 제곱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괜찮겠어요?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약분되니까 3이 되겠지. 그러면 X 제곱이 3이니까 X는 당연히 풀마 루트 뭐가 되는 거야? 3이 되겠지. 이거 다 했지 무리수에서. 결론적으로 이 D의 좌표가 뭐가 되냐? 루트 3,9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 D의 좌표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만큼의 길이가 뭐란 얘기야? 루트 3이란 얘기가 되겠지. 그럼 똑같으니까 당연히 이만큼의 길이도 루트 3이 되겠죠? 그러면 2는 2 루트 3,9라는 좌표가 되겠지. 그러면 여기는 지금 이 y는 ax 제곱이라는 친구는 누구를? 얘를 지나가잖아. 지나가는 거는 무조건 뭐 하는 거라고? 대입하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얘 대입하면 9라는 거는 2루트 3을 대입하는 거죠. 그러면 4, 3 뭐야? 12a 이렇게 될 수가 있겠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a라는 거는 넘어가면은 4분의 3이 우리가 찾아야 되는 최종적인 답이 되는 이런 문제입니다. 지금은 뭐 좀 어렵게 느낄 수 있어요. 자꾸 좀 보고 해야 돼. 지식이라는 거는 얘들아 시간이 지나간다고 내가 저절로 알아지는 건 아니야. 지혜는 지식과 지식은 달라. 지식은 무언가를 통해서 얻어지는 게 지식이야. 지혜는 내가 깨달아지는 게 지혜야. 그러니까 옛날 그 할아버지 할머니 그런 분들이 막 대학 나오셨어? 그렇지 않았잖아. 그래도 삶의 지혜가 이제 많다고 하시지. 그러니까 지혜는 뭐 대학을 나오고 뭐 대학원 나오고 박사 나오면은 뭐 더 지혜롭고 그렇진 않아. 지식이 많은 거지. 지식이라는 거는 나이를 먹는다고 저절로 알아지는 게 아니야. 지금 내가 이걸 못 풀었는데 1년 뒤가 지나면은 내 머리가 더 커졌으니까 저절로 알 수 있겠구나. 개똥 같은 소리예요. 아니에요. 지식은 뭐 하는 거야? 내가 노력을 해서 얻어내는 거야. 그 지금 모르는 거 나중 가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 뭐 또 할 건데 또 합니다. 당연히 중3 1학기 되면은 뭐 또 계속 문제 풀겠죠. 많이 풀다 보면은 조금 더 당연히 익숙해지니까 좀 더 편하게 공부할 수 있긴 하겠지. 근데 하여튼 가능하면 지금 공부하는 책에 있는 문제들은 다 내가 풀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렇게 오른쪽 그림과 같이 2분의 1,2를 지나는 포물선을 그래프로 하는 2차 함수를 식을 구하라. 그냥 이 점을 지난다는 얘기잖아, 대놓고. 얘는 2분의 1,1이라는 거잖아. 대입하면 끝나는 거 아니야? 진짜 아무것도 아닌 문제 이런 것들은 진짜 그냥. 그래프가 이 점을 지난다는 얘기잖아. 지난다는 우리가 읽을 때 지난다, 풀 때는 대입한다. 알겠지? 집어넣어서 맞는 답만 고르면 되니까 여러분이 풀어보세요. 9번.
자, y는 마이너스 2x 제곱의 그래프를 y축으로 얼마만큼? 4만큼이잖아. 그래 안 그래? y축은 그냥 그대로 뒤에다가 이렇게 갖다 붙이기만 하시면 되겠죠.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 친구는 꼭지점의 좌표는 자, 얘가 0이 되는 거니까 그냥 x는 0이고, 그치? 참고적으로 x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되어 있지 않는 한은 0이야. 사실 x제곱이라는 건 얘들아 x 빼기 이렇게 볼 수 있거든. 맞겠지? 그럼 얘가 0이 되는 x값은 당연히 뭐겠어? 0이 되겠지. 0,4가 될 것이고요. 추계방정식은 x 이퀄 x값 이렇게 되겠지. 3개 더하라는 얘기니까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1184번이네요. 자, y는 ax 제곱 플러스 q의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봐라 하겠네요. 꼭지점의 좌표는 얘는 y는 ax 제곱 얘를 y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을 한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꼭지점의 좌표는 0,q가 되고 축방은 x 이퀄 0이 되고, 그쵸? 꼭지점은 0,q다. 맞는 이야기네. 얘를 x축의 방향이 아니겠죠? y축의 방향이죠. a가 0보다 클 때 모든 y값은 q보다 크거나 같다. 뭔 소리냐면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야. a가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그치? 여기가 뭐야? 여기가 q잖아. 맞죠? a가 0보다 클 때, 그러니까는 이렇게 되는 그래프야. 모든 y값이라는 거는 뭐냐면 여기 있는 모든 각각의 점들의 y값을 말하는 거야. 알겠니? 그러면 당연히 q보다, 여기 q보다 다 큰 애들이지. 크거나 뭐하다? 같다. 정확하게 맞는 이야기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2차 함수 이거의 그래프와 x축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 얘들아 x축 대칭이 되려면 잘 들어. 여기에 있는 부호가 다 바뀌는 거야. 알겠니? 이거의 부호도 바뀌고 이거의 부호도 바뀌는 게 x축 대칭이야. 참고적으로 조금 원칙적으로 설명을 하면 x축 대칭은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쓰는 게 x축 대칭이야. 그러면 여기 y 대신에 x축 대칭을 하려면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쓰면 되거든. 그런데 우리는 y는 이런 식으로 정리하고 싶잖아요. 그럼 당연히 여기 있는 이 마이너스 뭐 해줘야 됩니까? 넘겨줘야 되겠죠? 그럼 당연히 얘도 y는 마이너스 이렇게 바뀌고 얘도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지. 이 대칭이동에 관련된 거는 고등학교 1학년, 우리가 아까 보여줬던 책 있잖아요. 고등학교 1학년 책의 맨 마지막 단원이 한 단원 전체가 도형의 이동이야. 거기서 평행이동, 대칭이동 막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막 다 배워. 한 단원 전체적으로. 그래서 얘는 x축에 대한 대칭이동이 아니란 얘기야. 왜? 이거 부호가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 봐봐. 이럴 때는 얘밖에 없으니까 얘하고 이거하고는 x축 대칭이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x축 대칭은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이게 x축 대칭이 되겠지. 그런데 이렇게 돼 있을 때는 누가 x축 대칭이 되느냐? 이게 x 대칭이 되는 거야. 이게 이해되겠어?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마이너스였던 게 플러스로 뭐 하는 거야? 옮겨가는 거가 돼야 되겠지. 이해되겠지? 왜 무슨 말인지. 그래서 답은 기억디귿 2번이 우리가 찾는 최종적인 답이 된다. 10번. 자, 이제 x축 평행이동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죠. 이거의 그래프를 평행이동하여 완전히 포개어진다. 얘들아, 포개어진다라는 걸 생각을 해봐. 누구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야? 모양이 같냐 그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평행이동이라는 거는 네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여. 이렇게 x축으로도 움직이고 y축도 움직이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런데 모양 포개진다라는 말은 뭐야? 합동할 때 쓰는 용어가 포개지는 거잖아. 합동의 정의가 뭐야? 두 도형을 포개었을 때 완전히 겹쳐지는 거야. 겹쳤을 때 완전히 포개지는 게 그게 합동이거든. 알겠지? 그러니까 포개진다라는 거는 합동의 개념이야. 똑같다는 거지. 그 모양이 같다라는 거지.
모양은 누가 결정합니까? 얘가 결정하는 거야. 이렇게 하나하나 알면, 정확하게 알면 생각보다 수학은 되게 간단해요. 얼마나 좋냐. 헷갈릴 게 없는 과목, 유일한 과목이 수학이에요. 영어도 헷갈려, 사실은. 이 단어 들어가야 되나? 이건가? 이 법인, 가정법이 이게 현재 완료인가? 현재 이런 것들. 특히 도덕이나 사회 이런 거 얼마나 헷갈리니. 수학은 헷갈리지 않아요. 모르면 몰랐지 안 헷갈려. 수학이 헷갈린다는 표현을 가끔씩 하는데, 그건 헷갈리는 게 아니고, 개념을 정확하게 뭐 하고 있는 거야? 모르고 있는 거야. 헷갈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3. 마이너스 4분의 3이면은, 당연히 뭐 누가 돼야 되겠어? 여기 있는 친구가 돼야 되겠다. 여기 있는 친구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됐죠? 그래서 디귿하고 비읍이니까 3번이 우리가 찾는 최종적인 답이 된다. 자, 1189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런 친구가 있어요. x로 1만큼, y로 마이너스 1만큼. x는 부호 반대니까 y는 마이너스 2는 그대로 써주시고 x 마이너스 1 부호 반대, y는 그대로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꼭지점의 좌표는 1, 마이너스 1이 될 것이고 축의 방정식은 x 이퀄 1 이렇게 되겠죠. 그쵸? 선생님이 한번 그려볼게요. 여러분 그림 그리는 것까지 연습을 조금 많이 해놓으세요. 자, 이렇게 하시고 항상 우리는 뭐부터 하냐? 꼭지점 좌표부터 체크하는 거야. 그러면 1, 마이너스 여기가 꼭지점이 되는 거야. 그리고 누구를 보니까 얘를 보니까 어떻게 하게 돼 있어? 위로 볼록하게 돼 있지. 그리고 얘들아 이 정도 느낌이 1이야 1. 그러면 2는 얘보다 조금 더 이렇게 좁아야 되겠지. 느낌상 알겠지? 그럼 얘보다 조금 더 이렇게 좁게 이렇게 이런 모양을 띄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얘가 1, 마이너스 1. 이해되겠어? 응. 자, 어쨌든 간에 이제 뭐 이런 내용들까지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알아야 된다고 알겠지? 평행이동하면 하면이 이제 누구야? 얘잖아. 얘. 얘를 뭐 한다? 지난다는 대입이다. 너무 쉽죠? 처음 뭐 하면 돼? y가 k래. 그치? x에 대해 뭐 대입해? 2 대입하는 거잖아. 그럼 여기다가 2 대입하면 1이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답은 마이너스 3. 이렇게 간단히 해결될 수가 있겠습니다. 야, 새들은 행복할까? 어떨 것 같아? 1195번. 이차함수 이거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그럼 얘들아, p가 뭐로 들어가면 돼? 마이너스 p로 들어가면 돼. 그러니까 y는 잘 봐봐. 4에다가 x 마이너스 1이 원래 있던 거잖아. 마이너스 p 이렇게. 알겠어요? 자, y는 원래 마이너스 2였잖아. 그래 안 그래? 근데 얼마만큼? q만큼 뭐 한다고? 이동했다잖아. 그치? 그러면 얘는 플러스 뭐가 되면 돼? q가 되면 되겠지. 여기까지 되겠니? 되겠어? 그랬더니 얘하고 일치했대. 그치? 그러면은 이거 무슨 말이야? 얘하고 일치했다고? 엥? 그러면 니네가 뭐가 되면 돼? 니네가 0 되면 되겠지. 없어지면 되잖아. 없어지면 x제곱이니까 그냥. 그 다음에 또 니네가 뭐가 되면 되겠어? 0이 되면 되겠지 뭐. 이해되십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p가 0이면 p는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지. 얘가 0이니까 q는 그냥 2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p에서 q를 빼면은 마3 이렇게 마무리 하시면 되겠지. 괜찮아요? 생각보다는 괜찮죠? 막 많이 어렵진 않지. 중학교에서 이차함수를 약간 좀 가볍게 다뤄서 그래 사실은. 물론 뭐 이렇게 어려운 문제인지 좀 또 어려운데 근데 이 정도는 충분히 괜찮지 생각보다. 자, 이거의 그래프는 자, 잘 봐봐. 이거는 그러니까 얘는 이거를 x축으로 마이너스 5만큼 y축으로 6만큼 평행 이동을 한 것이지. 그럼 얘를 이동하는 거지. 그래서 y는 마이너스 이게 원래 있던 거잖아. 그치? 근데 x로 이만큼이니까는 부호 뭐라고 얘들아? 반대. 오케이? 그리고 y는 플러스 c였는데 이거니까는 플러스 6 이렇게 돼야 되겠지.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이게 누구냐면은 y는 마이너스, 이거 y는 a의 x 플러스 3의 제곱 빼기 이란 얘기잖아. 그럼 뭐 생각보다 괜찮지? 당연히 a가 얼마 a는? a는 뭐 이거지 뭐 마이너스 1. a는 마이너스 1 됐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b프로가 풀3이 되면 되겠지. b프로가 풀3이니까 넘어가면 b는 뭐가 되겠습니까? 2가 되겠죠. 맞죠? 여기 있는 c 풀 6이 마이너스 2니까 넘어가면 c는 뭐가 되겠어? 막 8 이렇게 될 수가 있겠네. a, b를 더하고 더하면 1 빼니까는 왜 답이 이상하냐? 여기가 마이너스 2다. 5가 넘어갔으니까 그치? 두 개 더하고 얘는 빼기는 부호반대. 그러면 플러스 8이 되니까 5 이렇게 될 수 있겠지. 아셨죠? 1200번입니다. 자,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이제. 자, 이거의 그래프와 모양이 같대. 얘들아, 그럼 모양이 같다라는 거는 무슨 말일까? 아, 나는 너 따올래. 이런 얘기지. 모양이라는 거는 x제곱의 개수가 결정한다. 그러니까 누군지만 알면 되는 거지, 누군지. 딱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뭐 사고 싶은 게 있어. 이거 내가 돈을 타려면 아빠한테 얘기하는 게 유리한지, 엄마한테 얘기하는 게 유리한지 딱 멀리 굴려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당연히 누구한테 달라고 해야 돼?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분한테 달라고 해야지. 예를 들어서 아빠는 내가 뭔가 이렇게 이런 거 어떤 핸드폰 뭐 사는 거를 이렇게 크게 뭐라고 하지 않는데 엄마는 막 뭐라고 해. 근데 뭐라고 하는 엄마한테 엄마도 핸드폰 뭐 좀 사게 뭐 돈 줘 하라면 엄마가 뭐라 그랬어? 혼나기만 하지 오히려. 그치? 그러니까 수학은 그냥 너의 역할이 뭐냐 그게 개념이야 결국에는. 알겠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만 정확하게 내가 익혀놓으면 그냥 갖다 쓰면 되는 거지. 그냥 정리만 잘하면 뭘 쓰겠어. 얘를 갖다 쓰겠다. 꼭지점이 이거래. 꼭지점 x는 부호반대 y는 그대로. 오케이? 그럼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는 부호반대 y는 그대로. 되겠어요? 걔가 얘다 이런 얘기잖아. 그치? 그럼 a는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2분의 1 될 것이고. 그치? 자, 플러스 p가 빼기 4니까 p는 그대로 빼기 4가 되고 q는 뭐가 되는 거야? 빼기 5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세 개 다 곱하란다. 마마마니까 마이너스 약분되니까 10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1204번. 자, 이차함수 y는 이거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b만큼 y를 c만큼 평행이동하면 오케이 하자. 뭐 하면 되지 뭐. x 빼기인데 x로 b만큼이니까 x는 부호반대 y는 1인데 그대로 이렇게 되겠지. 꼭지점이 3,3이야. 그러면 나도 꼭지점 알자. 꼭지점은 얘들아 봐봐. x 빼기 2 빼기 b가 0이 되는 x값이라고. 그러니까 얘네가 넘어가야 되겠지. 그러니까 얘들아 어떤 x 이퀄 알파가 0이 된다라는 거는 x 이퀄 알파잖아. 쉽게 말하면 근 구하는 거야. 근은 뭐냐면 이렇게 돼 있을 때 부호 반대야. 그냥 부호 반대. 왜? 넘어가니까 그런 거야. 넘어가니까. 그렇게 되면 여기서는 당연히 이거의 부호 반대가 되겠지. 그러면 플러스 2 플러스 b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x를 뺀 나머지 숫자들의 부호 반대가 되는 거야. 바로. 또 이거 이퀄 0으로 할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b 플러스 2가 x가 되겠지. 그 다음에 얘가 y좌표가 되겠죠. c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근데 얘가 뭐라 그랬어? 얘가 3. 얘가 뭐라고? 3 이렇게 얘기했잖아. 되니? 그러면 자 b는 얼마가 됩니까? b 플러스 2가 3이니까 b는 1이 될 것이고 c 플러스 1도 3이니까 c는 2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쵸? 걔가 어디를 지나? 여기를 지난다고 했네. 그러면 얘는 결론적으로 y는 a의 x-3의 제곱 플러스 3 이렇게 돼야 되겠지. 여기를 지난다 대입. 별거 없으니 이게 몇 마디 없어 솔직히 중학교는. 그러니까는 딱딱 포인트만 내가 익혀놓으면 쉬운 거야. 대입하면은 7은 1 대입하는 거잖아. 그치? 그럼 마이너스 2 제곱이니까 4a 더하기 3 이렇게 되겠네. 넘어가면은 a는 뭐가 된다? 1. 다 더해라. 4. 이렇게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자, 여기 볼게요. 여기 볼게요. 자, A하고 P하고 Q, A, P, Q의 부호가 뭐냐 이런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얘들아 여기 봐봐. A는 뭐 금방 알 수 있죠? A는 아래로 볼록이면 그냥 양수, 그쵸? 위로 볼록이면 음수니까 얘 아래로 볼록이니까 A는 뭐 양수겠구나 라는 거 금방 확인할 수 있어. 그럼 PQ가 문제인데 PQ는 얘들아 이걸로 보면 돼. 여기서 PQ는 바로 뭘 말하는 거니? 꼭지점의 위치잖아. 꼭지점 위치. 그러면 꼭지점의 X는 양수고 Y는 음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꼭지점이 막 이렇게 되겠지. 이해되겠어? 그러니까 당연히 얘가 P고 얘가 Q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너무 쉬워서 당황스럽죠? 뭔가 어려울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꼭지점. 근데 얘들아 가끔씩 문제가 이렇게 나오게 돼. 어떻게 나오게 되냐면 이렇게 나오면 꼭지점이 PQ잖아요. 이렇게 나올 수 있어 문제가. 그럼 당연히 꼭지점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P하고 Q 이렇게 되겠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무조건 꼭지점은 PQ가 아니야. 이렇게 나오니까 PQ야. 여기도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 마이너스 2분의 1A 이렇게. 그리고 뭐 X 플러스 P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잖아.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A가 모양 결정하는 애지. 그쵸? 그럼 만약에 얘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 2분의 1A 얘가 양수잖아. 그러면 당연히 A는 음수가 돼야 되겠지. 그쵸? 그 다음에 꼭지점 좌표는 바로 뭐냐? 마이너스 P, 마이너스 Q가 돼야 되겠지. 그런데 얘가 양수, 얘가 음수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P가 양수니까 P는 음수, Q는 넘어가니까 양수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가 부호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가지고 당연히 상황은 달라지는 거니까 외우면 안 되고 어떻게 푸는지를 정확하게 익혀야 되겠지. 자, 라스트. 자, 1차 함수하고 섞어서 냈네요. 이렇게 봅시다. 1차 함수 이거의 그래프. 자, 이거의 그래프 이거 잘 봐봐 얘들아. 뭐 다 알아. A는 뭐야? A는 음수인 거 다 알지. 내려가니까. 그리고 이게 Y절편이잖아. 얘가 Y절편이잖아. 그럼 마이너스 B가 양수니까 B는 음수인 거 알지? 간단한 거잖아. 이거 사실 1차 함수 이제. 사실 이거 보다가 이거 보면은 되게 좀 단순해 보이기는 해. 얘 막 꼬부라지고 막 그랬잖아. 어쨌든 간에. 어쨌든 A가 음수고 B도 음수야. 둘 다 음수야. 알겠지? 그럼 잘 보세요. 얘도 음수고 얘도 뭐라고? 음수라고. 얘 음수니까 일단 뭐가 돼야 돼? 위로 올라가야 되겠지? 근데 둘이 제끼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얘는 꼭지점 좌표가 뭡니까? B, 0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근데 B가 뭐라고? 음수라고 음수. 그러니까 음수 쪽에 있어야 되겠지. 그리고 0이니까 당연히 X 줄타기겠지. 꾸랑지 없잖아요. 뭐가 되겠습니까? 3번이 답인 건 알 수 있겠지. 위로 이렇게 올라가야 되고 꼭지점이 어디 쪽에 있어야 된다고? 음수 쪽에 있어요. 음수 쪽에. 그리고 Y값이 0이니까 X축을 이렇게. 얘들아 참고적으로 얘들아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이렇게 있을 때 이런 것을 때 얘네들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지난다 이런 거는 지난다. 뚫고 지나가는 거니까. 그런데 이런 거는 뭐라고 부르냐? 접한다. 지나는 거와 접하는 거의 차이가 뭐냐면 지나는 거는 얘들아 여기서는 Y값이 플러스였지. 근데 지나면서 Y값이 뭘로 바뀌어? 마이너스로 바뀌지. Y값, X값 말고 Y값. 그쵸? 여기 Y값은 양수잖아. 그치? 얘가 Y값 양수, 얘는 Y값 음수죠? 그러니까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 바뀌거나 마이너스였다가 지나면서 플러스로 바뀌는 거야. 이렇게. 지나는 거는 항상 뭐가 수반되는 거야? 부호의 변화가 수반돼. 근데 접하는 거는 여기 봐봐. 음수잖아. 음수였다가 다시 접한다는 건 잠깐 0 된 거야. 0. 그치? 0 됐다가 다시 뭐가 된 거야? 음수 변화가 없어요. 얘도 접하는 거지. 양수였다가 0이었다가 양수. 나중에 우리가 얘들아 그냥 고등학교 가면은 막 이런 거 배우거든. 이게 3차 함수거든.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우리 이런 거 배운다고. 얘 3차 함수, 얘 1차 함수 이렇게. 그럼 우리는 얘를 뭐라고 부른다고? 지난다. 뚫고 지나가는 거니까. 얘는 뭐라고 부른다고? 접한다. 이렇게. 참고적으로 이렇게 지나는 거는 얘들아, 얘가 이제 만약에 여기 x값이 알파고 여기 x 위치가 베타라고 하면 그냥 들어해? 괜찮아 몰라도. 그러면 지나는 거는 x 마이너스 알파의 1제곱이야. 1제곱. 근데 이게 접하는 거는
x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야, 제곱. 지나는 거는 1제곱, 접하는 거는 제곱. 이런 식으로 fx 함수가 만들어진다. 이런 거 이제 많이 고2 때문에 엄청나게 재밌게 배워요. 긴장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쌤이 있잖아. 응? 그 대신 항상 여러분 어떤 마음만 가지면 돼? 예습 안 해도 돼. 괜찮아. 예습하지 마. 쌤 예습하라고 한 번도 없어. 뭐만 해? 선생님한테 설명 들었던 내용들만 정확하게 내 걸로 만들으라고. 그리고 주어진 문제 풀어보고. 그것만 하시면 돼. 그렇게만 따라오면